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의 레드스톤 블럭들의 차이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업데이트 오더, 게임 틱과 같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두 번째 영상부터는 레드스톤 가루, 필스톤 등 각각의 블록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부터 설명할 레드스톤 블록들의 상호작용 속도처럼 게임 틱, 업데이트 오더 등 게임 전체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바와 베드락에서 물에 잠긴 워터로그드가 가능한 레드스톤 블럭이 다르다. 유리에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다 등 장치를 만들 때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게임 틱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1초를 20개로 나누어 게임 내 변화를 관리합니다. 이것을 게임 틱이라고 하고, 레드스톤 중계기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1단계 중계기의 경우 이 게임틱만큼의 딜레이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레드스톤 구성 블럭들은 1단계 중계기와 같은 딜레이를 가지고 있고, 몇몇 장치를 제외하면 1단계 중계기의 딜레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타이밍 계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1단계 중계기의 틱, 즉 이 게임 틱을 1 레드스톤 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게임틱 단위로 장치의 작동 타이밍을 조절하고 싶다면 3게임틱으로 작동하는 피스톤을 사용하거나 1게임틱으로 상태가 변하는 나뭇잎 혹은 비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바 에디션에서만 가능하죠. 베드락 에디션에서도 1초를 20개로 나눈 게임틱이 있지만 레드스톤 구성 블록들은 홀수의 게임틱에만 작동할 수 있는 블록과 짝수의 게임틱에만 작동할 수 있는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계가 게임틱 단위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도 그것의 변화를 확인하여 신호를 출력하는 관측기는 홀수 게임틱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두 개의 관측기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락에서는 레드스톤 장치의 타이밍을 게임틱 단위로 조절할 수 없고 레드스톤 구성 블럭들이 느리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레드스톤 틱만 알면 게임틱은 몰라도 레드스톤 장치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문은 쉽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업데이트 오더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레드스톤 구성 블럭들이 동일한 게임틱 내에서 작동을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피스톤을 마주보게 설치하고 레드스톤 가루로 연결하여 전원을 켜면 항상 같은 피스톤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작동 순서가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원을 킬 때마다 다른 피스톤이 작동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랜덤 장치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랜덤하게 작동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동일틱에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치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입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관측기 두 개를 마주보게 하여 만든 클락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태 변화를 인식하여 작동하는 반복 회로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이 변화해도 항상 같은 주기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계기가 1 레드스톤 틱 켜졌다가 2 레드스톤 틱 꺼지는 주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피스톤이 작동하도록 만들면 반복 주기가 바뀝니다. 자바 에디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버그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베드락, 이것은 최적화입니다. 먼저 레드스톤 가로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레드스톤을 설치하면 십자가 형태로 설치되고 우클릭으로 점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점인데요. 장치를 만들다 보면 레드스톤 가루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베드락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레드스톤 가루를 사용하여 신호를 수직으로 전달할 때 유리를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사용하는데요. 자바 에디션에서는 유리와 반블럭 같은 언솔리드 블럭에 레드스톤 가루를 설치하면 위쪽으로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신호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반블럭을 사용할 때는 자바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유리를 사용하면 아래쪽으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언솔리드 블럭인 꿀블럭이,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솔리드 블럭입니다. 다른 블럭들 중에서도 솔리드, 언솔리드가 다른 블럭이 있을 수 있지만 꿀블럭의 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꿀블럭은 슬라임 블럭과 함께 피스톤으로 움직일 때 붙어있는 블럭들도 함께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이런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슬라임 블럭은 솔리드 블럭, 꿀블럭은 언솔리드 블럭으로 두 블럭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두 블럭 다 솔리드 블럭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드스톤 가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레드스톤 가루, 버튼, 관역 등이 있고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피스톤도 레드스톤 가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드스톤 램프를 켜고 있는 레드스톤 가루의 방향을 여러 블록들을 사용하여 바꾸어 보겠습니다. 레드스톤 가루를 설치하여 방향을 바꾸면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 둘 다 램프가 꺼집니다. 같은 결과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설치한 레드스톤 가루가 램프에 업데이트를 주어 램프가 꺼졌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램프가 자체적으로 주변 블럭을 확인하여 꺼졌습니다. 그 증거로 주변에 업데이트를 주지 않도록 버튼으로 레드스톤 가루의 방향을 바꾸면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램프가 바로 꺼지지만 자바 에디션에서는 램프가 바로 꺼지지 않고 블럭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레드스톤을 작동시켜 업데이트를 주면 램프가 꺼집니다. 이번에는 관역과 피스톤을 사용해서 레드스톤 가루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버튼과 동일하게 바로 꺼지지 않고 램프에 업데이트를 주면 꺼집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다른 블록과 다르게 레드스톤 램프가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램프에 새로운 전원을 연결해 끄고 켜도 램프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역과 피스톤으로 레드스톤 램프의 방향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기 전의 것으로 적용되어 작동합니다. 다음은 레드스톤 횃불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횃불이 가부화 상태가 됩니다. 레드스톤 횃불이 레드스톤 가루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호를 바로 받을 때는 가부화 상태가 된 횃불은 업데이트를 받을 때까지 가부화 상태가 유지됩니다. 레버와 반복 회로 등 다른 방법으로 가부화 상태가 될 경우 잠시 꺼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횃불이 가부화 상태가 되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레드스톤 가루로 자신의 신호를 받을 때만 가부화 상태가 되며 가부화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 업데이트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레드스톤 중계기입니다. 중계기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고 아마도 베드락 자체의 팁 계산 차이로 인해 주변 블럭과의 상호작용 속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기입니다. 비교기도 중계기와 마찬가지로 베드락 자체의 틱 계산 차이로 인해 주변 블럭들과 상호작용 속도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에디션에서는 비교기 옆에 설치한 레드스톤 블럭이 비교기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피스톤의 확장가 수축이 느립니다. 자바 에디션의 피스톤은 피스톤이 전부 확장되기 전에 레드스톤이 꺼지면 즉시 수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의 피스톤은 레드스톤을 꺼도 피스톤이 전부 확장된 후에 수축을 시작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피스톤이 상자와 같은 인벤토리 블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기를 사용하면 인벤토리 블럭이 얼마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비교기와 상자 사이에 솔리드 블럭이 있을 때도 비교기가 상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은 솔리드 블럭 대신 피스톤을 설치해도 비교기가 인식하지만 자바 에디션에서는 비교기가 피스톤 너머의 상자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확장된 피스톤 옆에 레드스톤 가루와 횃불 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확장된 피스톤 옆에 레드스톤 가루와 횃불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피스톤에 설치된 레드스톤 횃불은 피스톤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은 솔리드 블럭에 설치된 레드스톤 횃불과는 달리 피스톤 자체의 온오프 여부에 의해 작동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피스톤 옆에 설치한 레드스톤 가루가 자유롭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피스톤이 간역, 버튼과 같이 레드스톤 가루를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옵니다. 이것은 단점이기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바 에디션의 피스톤은 QC, 준연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스톤이 마치 문과 같이 두 칸 높이의 범위에서 레드스톤 신호를 받아 작동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법같이 작동하죠.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해당 특성이 없어 일반적인 레드스톤 블럭처럼 한 칸 높이의 범위에서 레드스톤 신호를 받아 작동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피스톤이 자체적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합니다. 피스톤은 한 번에 13개의 블럭 혹은 흑요석과 같은 특수한 블럭과 확장된 피스톤은 밀 수 없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전원을 공급한 피스톤이 블록을 밀 수 없는 상태일 때 피스톤이 블록을 밀 수 있도록 블록을 바꿔주면 전원이 공급된 피스톤이 이를 즉시 확인하고 피스톤이 확장됩니다. 하지만 자바 에디션에서는 피스톤이 항상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공급된 피스톤이 블록을 밀 수 없는 상태일 때 피스톤이 블록을 밀 수 있도록 블록을 바꿔줘도 피스톤에 업데이트를 주지 않으면 피스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BUD, 블럭 업데이트 딕테이터가 자바 에디션에서는 꽤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끈끈이 피스톤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일반 피스톤과 동일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끈끈이 피스톤에 짧은 지속 시간의 신호를 주어 확장시키면 블럭이 끈끈이에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블럭이 항상 끈끈이에 붙어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관측기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블럭이 다릅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노트 블럭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노트 블럭을 우클릭할 때와 레드손 신호로 작동할 때 관측기가 관측하고 신호를 출력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관측기가 노트 블럭의 상태 변화를 관측하지 못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상자가 설치되고 부서질 때만 관측기가 관측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상자의 내용물이 변경되는 것을 관측기가 관측하고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관측기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변화를 관측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관측기의 차이가 아니라 베드락 자체의 뒷계산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 관측기와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나뭇잎은 게임틱 딜레이를 만들거나 복잡한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관측기가 나뭇잎의 변화를 관측하지 못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위쪽 돌담장의 상태 변화가 즉시 가장 아래쪽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신호를 즉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돌담장이 순차적으로 상태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기둥은 자바 에디션에서는 아래쪽의 상태 변화가 즉시 가장 위쪽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높은 곳으로 신호를 즉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물기둥도 순차적으로 상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돌담장 대신 햇빛 감지기를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신호를 즉시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바 에디션의 햇빛 감지기는 꺼질 때 랜덤한 딜레이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발사기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발사기가 갑옷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발사기와 공급기에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발사기와 공급기에서 엔티티가 발사될 때 자바 에디션에서는 엔티티가 바로 움직이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엔티티가 소환된 후 한순간 멈춰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엔티티가 생성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발사기와 공급기 앞에 설치한 블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 발사기와 공급기는 피스톤과 마찬가지로 QC, 준 연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칸 높이 범위에서 레드손 신호를 받아 작동합니다. QC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QC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만 레드손 신호를 받습니다. 다음은 호퍼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자바 에디션과는 다르게 호퍼 위에 문과 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호퍼는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에서 차이가 없지만
다른 블록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락 자체의 티 계산 차이에 의해 상호작용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사기로 호퍼 바로 위에 아이템을 발사하였을 때 자바 에디션은 호퍼가 바로 아이템을 흡수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호퍼가 아이템을 바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피스톤을 사용하여 호퍼에 흡수되기 전에 아이템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호퍼를 수직으로 설치했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중간에 있는 호퍼에 아이템이 지날 때 비고기가 인식할 수 없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중간에 있는 호퍼도 비고기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자와 같은 인벤토리 블럭은 비고기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자와 비고기 사이에 돌과 같은 솔리드 블럭이 있을 때도 비고기가 상자를 인식할 수 있는데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솔리드 블럭 외에도 사슬과 피스톤 너머의 상자를 비고기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측기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자바 에디션의 상자와 통은 관측기가 내용물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은 관측기가 상자와 통의 내용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가마솥은 물약과 염료와도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자바 에디션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가마솥과 퇴비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퇴비통과 가마솥 위에 레일을 바로 설치할 수 있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퇴비통과 가마솥 위에 레일을 바로 설치할 수 없고 피스톤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책이 한 페이지씩 표시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책이 두 페이지씩 표시됩니다. 때문에 비교기를 사용하여 신호세기를 출력할 때 자바 에디션에서는 15페이지의 책을 사용하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30페이지의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바 에디션에서 아이템 액자는 블록이 아닌 엔티티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아이템 액자는 블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에디션에서는 아이템 액자가 화살로 부서지지만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화살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아이템 액자가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블록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이템 액자와 함께 레드스톤 가루, 버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상자와 도자기처럼 모양이 특이한 블록들 사이에 설치하여 숨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아이템 액자가 블록이기 때문에 관측기가 상태 변화를 관측하여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은 레드선 신호를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도 있고 눈, 화살과 같은 투사체에도 반응합니다.
추가로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아이템이 떨어져도 종이 작동합니다. 큰 흘립입은 위에 엔티티가 있으면 불안정해지며 기울어집니다. 레드손을 사용하면 엔티티가 있어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자바 에디션에서는 모래와 같은 중력을 받는 블록을 바로 위에 설치하면 모래가 블록 상태를 유지하지만 한 칸 위에 설치하여 떨어뜨리면 아이템으로 변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바로 위에 설치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모래가 블록 상태와 폴링 블록 상태로 반복적으로 전환되고 큰 흘림입이 기울어지면 아이템으로 변합니다. 큰 흘림입에 레드손 신호를 주면 모래가 블록 상태와 폴링 블록 상태로 반복적으로 전환됩니다. 발사기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갑옷 거치대가 발사기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는 갑옷 거치대의 포즈를 레드손 신호 세개로 조절할 수 있지만 자바 에디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문과 다락문의 블록들은 이미 전원이 들어와 있는 곳에 설치하면 고장납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곳에 설치하면 전원을 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원래 켜져 있던 전원이 꺼질 때까지 해당 문은 레드손 신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는 다락문과 울타리 문은 한 칸 크기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지만 문은 두 칸 크기라서 원래 켜져 있던 전원을 받는 위치와 켜져 있던 전원을 받지 않는 위치로 나뉘어지는데 전원을 받지 않는 위치에 레드손 신호를 주면 정상 작동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에서 레드손 장치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차이점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 외에도 신경 쓸 만한 차이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